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산부가 아래기를 책사가 이미 외영을 탈출하여 그 위급한 사세가 조석에 박도해 있으니 모의의 득실이 존망을 좌우합니다. 이에 어떠한 때인데 성상께서 항상 궁중에 거하시며 신료를 드물게 접촉하고 비변사가 문서로만 행공하여 일 없는 평시와 같이 하십니까? 주탁이 있으나 가부일을 치니 보시고 면대에 간구하는 것만 어찌 같겠습니까? 지금부터 자주 신료를 접촉하여 상하의 의사를 통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록 친히 본들 어찌 하겠는가? 경동할 필요 없다. 그러나 요량하여 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임금의 말 한마디는 민심을 용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위급할 때에는 관계된 바가 더욱 중대한데 어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붙여 버릴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동궁의 복색을 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유성룡은 말하기를 동궁의 복색은 극히 중대한 일이라 반드시 전에 이미 시행한 규례를 보아 정해야 한다. 올해 이미 유신이 널리 고정한 고사를 가지고 보면 흑색을 사용했다는 문구는 별로 없고 인묘의 복장은 옥대에 흑정을 썼다. 순회 세자 때의 일을 보아도 또한 흑표를 사용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기, 김위 등의 말은 홍포로 국류를 접견하였다고 하니 어느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대한 일을 소홀히 정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조용히 널리 상고하여 그 일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영중추부사 심수경은 말하기를 동궁의 복색은 흑색이 마땅할 것 같다 하고 판중추부사 윤두스는 사람됨이 경박하고 엄엄하여 재상의 지위에 맞지 않았으므로 청의에 용납되지 않은 지 오래이다. 좌의정 김응남은 사람됨이 그 포부를 숨기며 진중하여 성색을 드러내지 않으나 교악처럼 우뚝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 지중추무사 정탁은 말하기를 동궁의 복색을 어이와 같게 하는 것은 극히 미안하다. 다만 올해에 보면 골룡 적포를 입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그러나 예관으로 하여금 고래를 널리 상고하고 근래의 규례로 참작하여 정하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였습니다. 동궁의 복색에 대하여 신들이 고래에 박식하지 못하고 또 전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나 역시 합일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일을 상고하니 전하와 세자가 모두 익선관 골룡포로 행례할 때가 많았고 특히 세자의 복색을 흑색으로 썼다는 글은 없습니다. 내 명예전을 상고해 보니 황제와 황태자의 면복은 다 현의, 훈상을 사용하였고 비변복의 경우는 천자로부터 친왕, 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사포를 입었습니다. 상복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도포는 황색이며 태자 이하는 모두 적색으로 하여 연현이 등급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순의 세자는 서연에서 항상 흑포를 입었고 인묘가 동궁에 있을 때 입은 흉배는 흑색 바탕이었으니 세자가 흑포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하교로 인하여 이미 대신과 의논하였으나 그 의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조판석 후 사명이 지위는 높으나 덕이 박하여 인망이 없었으니 이른바 나이 들어 지각이 낮아 망령이 된다는 것이다. 순회세자 때 서현관이 되어서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물었더니 그는 일찍이 궁류로 있을 때 서현 및 빈사가 서로 회전하는 예석에서 세자가 아천 당명을 입었고 어려서 구경할 때는 인묘가 동궁으로 있으면서 흑표를 입고
대가를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이기, 김위 등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또 한간의 연로한 사족 부인들의 말이 인묘가 동국으로 있을 때 대가를 수행하여 출입할 때 흑포를 입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문에 분명한 증거가 없고 또 논한 것과 목격한 것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전에 이미 말하였다.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종묘의 예터의 옥책의 완전한 36개와 파손된 것 364개를 얻어 종묘에 봉안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원 7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 제독의 화성은 이미 평양으로 내려보냈는데 세대장 이여매 등 세 사람이다. 화상은 비변사에 간직해두고 아직 색을 칠하여 영정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제독의 화상의 예의에 의해 접대 도감으로 하여금 특별히 한 사람을 정하여 속히 제작을 마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제1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원 8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의 정전 뒤편 북쪽 계단 및 흙을 채운 것을 도감이 이미 그 수구리의 공력을 맞았는데 그곳에서 얻은 각실의 상주 사위 외에는 다시 출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중 1위는 인성왕후라고 쓴 자획이 분명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부패되어 어느 위패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옛 제실 부장이 수직하던 곳에 임시 봉안하는 일에 지극히 미안하므로 장차 모초에 봉안하려는 뜻으로 대신에게 의논한 결과 모두 말하기를 우주를 종묘 북쪽 계단 사이에 매안하는 것이 오래 이에 실려 있다. 지금 종묘 북쪽 계단 동편의 뜰이 모두 완전하니 혼주의 당상 및 종면서 제조가 모두 이곳에 매안하는 것이 마땅하며 특별히 나를 받아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본주의 생각 역시 그러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제1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9번째 기사 비변사가 말하기를 무릇 병가의 일은 장수와 병들이 서로 뜻을 함께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평시에 그 부대를 조련한 사람이 있으면 위급할 때를 당해서도 이 사람을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전수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호가 이산되고 그 소속이 바뀌어져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므로 비록 정령된 군사라도 오합지졸로 변하게 되니 이것이 염려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늘 하삼도의 조련된 군사로 약간 두서를 이룬 것은 어사 20알이 사람됨이 경박하며 괴팍하여 외모나 심지가 모두 온전하지 못하니 비록 조그만 재주가 있은들 무엇이 볼만하겠는가. 나라의 대사에 동자를 참여하게 하니 조정이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 또한 구차하지 않은가. 훈련시킨 충청도의 군사 수천 명이 있을 뿐입니다. 시발은 유신이므로 진실로 진두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에 임하여 대장의 군중을 떠나지 않기를 마치 옛날의 군사의 예와 같이 한다면 그 군사가 부오를 이탈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며 소속을 바꾸는 패단도 없을 것입니다. 또 원수 권율이 아랜 뜻도 여기에 있으니 이 뜻을 도우 채차사에 하여하여 타당성이 있게 선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라도의 군사 조련은 일찍이 이 시발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단속해 하였는데 지금 사세가 급박하여 시발이 두 도를 경관하기에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방어사 이 시언을 시켜 관리하여 이 시발과 협력해 조련하게 하면 그 양성하는 바와 수용하는 바에 있어 모순된 폐단이 없을 것이며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으로
아울러 도채찰사와 본도 순찰사 및 방의사 이시연, 어사 이시발에게 하유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동의 자문은 요동 도희 사사의 자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외정이 점점 달라지고 책사가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으니 성명께서는 특별히 굽어 살펴 조처하여 만전을 기하소서라고 한 데에 대해 병부는 알라. 과도 등 관원은 좌골에서 소섭이의 책봉 요청 심화를 자세히 열거하여 그러하여금 일일이더러 대답해 올리게 하며 조선을 침범한 이유와 표문을 보내 책봉을 요청한 까닭을 세밀히 캐어물어 영원히 다른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라는 성질을 받들었는데 소섭이가 일일이 들어 보고하고 사건에 따라 친히 글로 써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되 책봉한 예는 감히 공납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여다. 이에 대해 이 외사의 해명이 분명하니 복명책사 등의 항목을 자세히 의논하여 갖추어 제주하게 하고 너의 부서에서는 먼저 차관을 보내 앞서 외장을 회유시켜 그들 무리를 인솔해 모두 철수하게 하라. 그리고 조선 국왕의 자문은 오기를 기다려 사신을 보내 책봉하도록 하라는 성질을 받들었고 또 요동 동무관 송광의 등의 제본에서 선유인이 돌아와 사실대로 아래되 세밀히 살펴 책봉을 내리며 신중히 사신을 보낼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하고 아울러 군사를 징발해 방어하며 그 간교한 노략을 징벌하고 영원한 환란을 막을 일을 의논하라 하였다는 내용을 조사하였고 또 책사의 상소에서 16격이 4월경에 돌아와 바다를 건너면 봉사의 완결은 이미 기약한 것이나 진배없는데 지금 해진의 동무손 등이 일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교활함을 의심하여 각각 주본을 올려 한편으로는 책사를 함부로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없다 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의 전술을 조속히 도모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본강에 대한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서 미리 경계하여 방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회롭지 않다. 그러나 이 일을 생각건대 처음 외적의 무리가 7도를 침략해 점거하여 조선이 구원을 부르짖음으로써 황상께서 그 패망을 민망히 여겨 군사를 일으켜 나와 구원한 것은 뇌정 같은 위험으로서 소국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푼 것이요 이어 외적의 무리가 부산으로 물러감으로써 조선이 대신하여 책봉을 주청하니 황상께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기어 책봉을 허락한 것은 우로 같은 은택으로 먼 나라를 회유하는 방법을 밝힌 것이다고 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석상세의 제본을 보니 주로 봉사에 관한 일을 논하였는데 그 중에 조선의 전수는 또한 그 나라의 자비에 일힘하니 전적으로 천조를 믿지 말라는 한 절목은 전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세가 더욱 위급함으로 중국에 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사연을 잘 꾸며 회자를 마련케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문을 만들어 조용히 문의하는 일로 사연을 꾸며 회개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0일 병호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들 민심이 동요되어 원근이 소란합니다. 경성에서까지도 모두 이고 지고 대기하는데 무릎에들은 그 사이에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민심을 놀라게 합니다. 바라건대 한승부로 하여금 방을 걸어 주지시키게 하고 그무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을 현혹하는 자는 법률에 의해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1일 정미 첫번째 기사
해가 처음 뜰 때 그 빛이 몹시 붉었다. 상이 하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들어오려 하는데 남호정을 구문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헌부가 호정을 수감하자고 청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왕 중군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사정을 파악할 수 없으니 그가 오기를 기다려 조처하여도 늦지 않을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뜻을 헌부에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책사가 외영을 탈출함으로부터 민심이 흉흉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잇따라 흩어지니 장차 성이 비게 되었습니다. 적이 이루지도 않았는데 사세가 이와 같으니 위태하다고 할 만하겠습니다. 생상께서는 구정궁궐 속에 깊이 계시어 모의에 드물게 참여하시고 묘당은 손을 묶은 듯 꼼짝 않고 날만 보내며 획책하는 일 없이 마치 무사한 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떨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방치해버리고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스스로 분발하시어 사방의 중이심을 격려하기 바랍니다. 또 대신을 자주 접촉하여 그들의 경략을 고루 다 받아들여서 공격과 수비의 계책을 삼아 민심이 이를 믿어 흩어지거나 무너지는 화단이 없게 하소서. 오늘날의 남북의 수령들의 부임은 하루가 급한데도 새로 제수된 수령들 중에는 즉시 사은하지 않은 자도 있고 사은한 후에도 빨리 출발하지 않습니다. 해전은 아예 망각해버리고 전혀 재촉하지 않으니 지극히 잘못입니다. 이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아우러 추구하소서.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장관은 하루도 밀부가 없을 수 없는 것인데 경상좌도 수사 이운룡은 제수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유서 밀부를 정원이 아직 내려보내지 않아 수신으로 하여금 속히 공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색성지를 추구하소서. 또 적의 정서를 주문하는 일은 일각이 급합니다. 조정이 미리 사신을 강상해 보낸 것은 오로지 이와 같이 시급한 일을 성화같이 전하여 전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주문사 구우성은 의견이 편백되어 청의가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미 조명을 받고도 즉시 출발하지 않았으며 감히 자신의 뜻으로 조정에 품신하여 심상이 헐호한 일처럼 여기게 하였으니 조명을 무시하여 기회를 잃은 죄가 큽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선정관 이덕호는 시급한 주문을 지녔으니 의당 밤낮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데 배사한 지 10일 만에 비로소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중에서 지연하여 즉시 전명하지 않은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의 일을 주문해야 하겠는데 이번 걸음은 기미가 관계된 것이 몹시 중대하다. 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요청하기도 해야 하고 사정을 진술하기도 해야 하니 이 일은 심우승이 능히 주선할 바가 아닌 듯 싶다. 내 생각에는 비변사의 당상 중 적정의 수말을 잘 아는 사람을 차임해 보내어서 위급한 상태를 간절히 진술하여 기어코 원병을 징발해 구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의논하여 아뢰고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사세가 이미 급박하니 종시 구제의 희망은 오직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걸음의 주문은 그 기미가 극히 중하니 사신을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정권수를 좌찬성으로 최황을 덕위와 현금이 없고 비행으로 추세하여 자리나 채워 농만 흡의할 뿐이었다. 우찬성으로 이 헌국을 좌참찬으로 한준을 청천군으로
유공진을 사슴시 정으로 김순명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1일 정미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각사의 계사를 개하한 후 사관이 그 계초로 일기를 수정하는 것이 종례의 규례인데 금일 정원이 본사의 하리를 불러 말하기를 이후부터는 모든 계사를 이건시 작성하여 일건은 입계하고 일건은 사관에게 주어 일기 수정에 대비하게 하라고 하였답니다. 사국의 일은 극히 엄중한 것인데 사사의 하리로 하여금 일건을 더 써서 바치게 하였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이 일이 12여 년 전부터 생겼는데 우리가 모두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혁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날 이후에 폐지되어 행하지 않다가 수개월 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릇된 규례를 그대로 준행할 수 없으니 빨리 정원으로 하여금 혁파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말이 몹시 타당하다. 뜻밖의 일이 있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정원으로 하여금 혁파하고 엄히 금하게 하라. 만일 써서 바치면 사관 및 하리를 추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도제차사의 중사관 노경임이 아뢰었다. 신이 본월 8일 상주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병사 김응서의 치부 외에는 다른 서식이 없어 변지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대개 상사가 전부터 고심과 동료로 병을 얻어 그 마음의 병이 크게 발작하여 행동의 상도를 잃었습니다. 적의 영 내에 있을 때 혹은 외조로의 거처를 왕래하기도 하고 혹은 옥상에 올라 관망하기도 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는데 본월 3일 밤에 적의 무리가 위로의 술자리를 마련하여 그 술자리가 끝난 후 부사는 취침하고 상사는 갑자기 미복으로 남몰래 탈출하였습니다. 이에 적의 무리는 근처에까지 쫓아가 그 도망쳐 피하는 자를 만류하였습니다. 치부 중에 이른바 그 수효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올라오는 자가 이로 인해 그릇 전환 때문입니다. 도제차사 이 원익이 이 뜻으로 제읍에 주지시킴으로써 남쪽 변방의 백성들이 약간 안정되었습니다. 또 파발, 송호한이 지금 밀양에 있으면서 부사의 영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부사가 적의 영내에 머물러 있음을 이것으로 취신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소식이 혹은 적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꼭 믿을 수는 없겠으나 조정이 혹시 미처 듣지 못하였을까 염려되므로 신을 시켜 치게하게 한 것입니다. 이후의 소식은 16역의 적반관 황신이 성주로 가서 도제찰사 이원익과 상의하여 편지를 써서 박의금이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사람을 탐문하게 해서 그의 답서가 오면 도제찰사가 또한 필시 그 곡절을 치게 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보낸 선정관 장천뢰와 역관 김효순이 와서 말하기를 수원에 도착하여 왕 중군을 보고 물으니 그의 대답이 3일 이경에 정사가 이미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바로 뒤쫓아 문에 이르렀으나 문지기가 내보내지 않아서 도로 적의 영으로 들어갔다. 새벽에 다시 차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문에 도착하였으나 또다시 금하기에 부활을 시켜 문쇠를 부수고 빠져나왔다. 동네 현에 이르러 남호정과 박응욱을 만나 속기 오라고 하고 먼저 말을 달리어
왔을 뿐 명사는 끝내 서로 만날 수 없었다 하고 일로의 파발에게 물어도 모두 알지 못하니 아마도 정사가 외적에게 추격당할까 염려하여 사익길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나쳤다면 평안도에 사람을 보내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계를 보니 극히 놀랍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무증이 오전에서 아랫말은 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이미 명사를 잃었으니 속히 비변사에 내려 조처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명사가 간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국 사람과 나무증의 말이 동일하지 않으니 중국 사람은 모두들 말하기를 3일 이경에 명사가 먼저 나가고 왕 중구는 평명에 비로소 나가 천사와 동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나무정은 명사를 동네 현에서 오리쯤 떨어진 지점에서 만나 중국 왕 주과와 함께 세 사람이 동행했는데 명사가 나에게 분부하여 경주로 향하게 하였다고 하니 그 사이 사정을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면 명사는 밤중에 나가고 왕 중구는 평명에 나갔으니 그 사이에 서로 떠난 시각의 차이가 몹시 나므로 명사는 필시 적의 추격을 받지 않고 아마도 왕래하는 중국 사람 속에 섞여 미복으로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심되는 일은 5일 오후시에 초계의 관발관 맹양상이 올린 품첩에 의하면 3일 명사 이노야 이하 왕 중군 등 3인을 만나 창왕이 말을 달리는 중에 소인이 중군을 향하여 부산의 소식을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왕중군이 도착하기 전에 달리 지나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관을 서남 지역에 나눠 보내 방문하게 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필시 치보가 있을 것인데 왕중군이 돌아온 후에 자세히 면대해 물어서 조처함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74권 선조 29년 4월 1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팔도 선교종 도첩총섭 석의음이 상소하였다. 그 대리하게 파사의 성을 축조하는 일은 소승이 살펴 구상한 것이 아니요 조정에서 특별히 상류의 요충지로서 관방이 된다고 하여 상에게 사실을 주달한 다음 그 일을 이 미천한 소생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승은 사양하지 않고 이 일을 맡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승구는 출입하는 데에 있어 그 문호가 번다 하기 때문에 비록 도종이라 칭하여도 빈 직함만 띄고 있을 뿐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변지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을 내리지 않았고 충청도와 평안도는 각각 그 도의 일을 좌우로 분집함으로써 영무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강원도와 황해도 역시 일반이며 함경도는 거리가 멀어 명령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파사가 비록 작은 산성이라 하나 역군이 100명에 차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상례를 삼아 해를 마치게 되면 비록 10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마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승군에게 전담시킬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그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조처할 일이며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어 승군에게 전담시켜 그 성공을 책임지운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이 조처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루고 이루지 못하면 이 미천한 소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조처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파사성의 역사를 지난해에 일으켰으나 역군이 모이지 않음으로써 공정은 절반도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중국의 사신 행차는 끊이지 않습니다. 성은을 입어 그 감격한 마음에 뼈에 사무치니 두려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금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위를 기망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불충이 될 것입니다. 그 불충의 책임으로 소승을 책하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으나
방비의 조처를 이룬 것은 실로 국가의 잘못입니다. 일이 이해에 관계되기 때문에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의음은 중이다. 그 교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이므로 오도원은 빙탄가아니니 의당 제거하고 배척하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중임을 맡겼다. 국가에서 그의 힘을 의뢰하는 바가 있었으되 진신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의음 역시 대현이 그 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조정을 가벼이 여겨 조정에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뜻까지 은연히 상소문에 나타내었으니 오늘날 조정에는 한 사람의 강개한 선비도 없는가.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2일 무신 5번째 기사. 경상우도 순찰사 서승이 행금이 없고 처신이 부정하며 강화를 주창하는 말을 그 입에서 발설하기까지 하니 인신을 불충한 죄를 처벌한다면 서승이 으뜸에 해당될 것이다. 치게 하였다. 본월 7일에 성첩하였다. 금을 5일 조반을 먹은 후 초계로부터 오는 중국 관원의 가정 등이 혹은 수레로 혹은 도보로 달리면서 이곳을 지나 거창으로 향하는데 그 당황하는 기색이 수상하였습니다. 평소에 파발병 등도 혹은 서로 마주 앉아 울면서 수심의 기색이 있기에 그 까닭을 탐문하니 모두 숨기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거느리고 있는 소 통사에게 은밀히 묻자 바로 차관이 초기로부터 이르러 말하기를 새로 정박한 외선이 몹시 많아 적의 정세를 측량할 수 없으며 두 사신도 야음을 텀타 퇴주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정형을 보면 변방의 소식이 필시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며 조사도 무슨 일로 인해 남몰래 탈출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